오늘 영상의 제목은 RC 공부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줄이는 방법 5가지 이렇게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아입니다. 오늘 찍을 영상은 RC 공부하시는데 시간 관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봤을 때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시간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하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한 거에 대해서 나름 또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계절은 여름 6월인데 많이 덥잖아요. 그래서 지구온난화 때문에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공부하실 때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하지만 꼭 역경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RC는 시간 관리가 정말 중요한 과목인 것 같아요. 어차피 LC는 듣는 대로 바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RC 같은 경우에는 내 의지대로 풀고 빨리 읽어야 되는 그런 시간 제한이 너무 큰, 영어 실력보다는 오히려 시간에 좀 더 약간 영향을 받는 시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시간을 더 줄이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말을 나름 정리하다가 5가지로 추렸습니다. 그래서 토익 시험에 있어서 RC가 정말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LC 같은 경우에는 우선 그날 컨디션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 된다고 하시면은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시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RC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 의지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노력과 투자를 많이 하셔야 돼요. 토익 시험을 쳐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토익 시험을 아직 안 쳐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지 못할 것 같은데, 토익 시험을 아직 쳐보시지 않은 분들은 공감을 아마 못할 것 같은데 시험을 쳐보신 분들은 아마 다 느끼시는 게 RC 시험을 치시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연계지문 풀 때는 다들 뭐 줄 세우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찍는다던가 그런 걸 하시죠.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었고 그러한 압박감이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 토익을 시험 치시지 않으셨던 분들은 당연히 시험장 가시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평소와 다른 환경에서 시험을 보죠. 시험이라는 압박감이 있을 거고 못 치면 안 된다는 그러한 생각이 더 많이 들 거고, 주변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창문이 약간 열려 있었는데 듣기 할 때 그런 바람 소리나 아니면은 차 지나가는 소리 이런 것도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신경이 많이 쓰였었고, 앞사람이 옆사람이 문제 푸는 게 신경이 쓰여요. 막 펜을 크게 돌린다든지 아니면은 막 체크를 크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신경 쓰이다 보면은 그런 자잘한 신경들이 쓰여서 평소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시험 치면은 그게 더 커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신경 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문제 푸는데 약간 지장을 주게 돼 있어요. 아니신 분들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시험 특성상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 그런 걸 약간 극복해 나가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영상을 보시고 그냥 조금이나마 공부하실 때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기출문제를 먼저 마스터하고, 진짜 마스터를 한다는 거는 적어도 한 기출 문제집을 10회독 정도는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사설 문제집을 푸시는 게 저는 정말 추천해 드리는데,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5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스스로 줄여 나가시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처음에 문제를 푸실 때는 영어적 논리나 아니면은 자신이 영어의 실력에 대해서 가늠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재지 말고요, 그냥 문제를 쭉 푸세요. 몇 시간이 걸리든 하루가 걸리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문제를 정말 느긋하게 한번 풀어보세요. 처음부터 시간을 줄이려고 하면은 문제도 잘 안 풀리고 시간의 압박감 때문에 약간 읽는 거를 귀찮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시간 제한 없이 문제를 쭉 풀도록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뭐 채점을 하면서 틀린 거를 체크하고 내가 부족한 논리가 어떤 논리인지를 생각하면서 문제 푸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적 논리가 나름 쌓였다 그러면 이제 시간을 줄이는데, 제일 처음에는 이제 80분이나 90분 이렇게 해서 시작하고요. 매일매일 시간이 가면서 이제 시간을 5분 또는 10분 이렇게 줄여 나가시는 게 중요해요. RC 시간이 75분인데 그 10분을 줄여서 65분까지 문제를 다 푸시는 걸 목표로 연습을 하세요. 그게 정말 왜 그러냐면은
시험장 가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긴장 속에서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문제를 조금 더 보게 되고 지문을 조금 더 읽게 되고 평소보다 다르게 좀 약간 지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분 이상은 길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평소에 공부할 때는 풀 컨디션이기 때문에 65분에 모든 문제 다 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지문 이해를 확실하게 하기. 토익이라는 시험은 문제은행에서 나오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나오죠.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광고문이나 어떤 대화방의 내용이나 어떠한 CEO의 이야기나 어떤 회사 이야기나 어떤 정책 변화나 그리고 연계형에서에 나오는 그런 지문들 같은 경우에 이 책에서 봤는데 비슷한 내용을 봤는데 이건 좀 다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느끼실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A라는 CEO가 나오면은 그 다음 번째 지문에서는 A라는 CEO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거죠. 어차피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CEO 내용이냐 회사 내용이냐 다른 거고 같은 지문에서 틀린 거를 고르는 문제가 나온다면은 그 다음 내용에서는 이제 주제를 찾는다거나 아니면 제목을 찾는다거나 아니면은 아닌 걸 찾는다거나 같은 내용에서 어차피 다른 걸 찾는 거기 때문에 지문에 대한 내용은 어차피 반복되어서 나와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 지문이 이런 내용이고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예상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지금 내가 공부하는 게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문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그 지문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 건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첫 번째 1회차 문제에서 예를 들면은 어떤 A라는 CEO가 나왔는데 이 CEO에 대해서 문제가 이 지문의 제목은 이라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로 나왔어요. 그 다음 회차에서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1번 문제가 A가 한 행동은 A가 안 한 행동은 A가 누구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문의 내용은 똑같아요. 하지만 문제가 다른 방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시면서 특정 지문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세요.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공부를 해나가시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면은 다음번 문제를 풀 때는 약간 예상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습할 때 그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세요. 이제 세 번째는 문제를 푸실 때 제가 여러 영상을 보고 저도 많이 해봤던 방법 중에 하나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파트 7 문제 풀 때 문제를 먼저 읽어라 그냥 본문부터 읽어라 이렇게 두 개로 나뉘잖아요. 근데 저는 문제를 먼저 보자라는 주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본문을 읽기 전에 문제를 보고 나서 본문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지문을 푸는 데 있어서 목적성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영어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저는 아니거든요. 지문에 있는 데 있어서 목적성이 없이 읽으면 어차피 또 봐야 되는데 그런 또 보는 거를 저는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문제를 먼저 보고 어떻게 어떤 부분 어떤 내용을 예상하고 문제를 본문을 읽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어떠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문제를 먼저 보고 어떤 부분을 읽어야 되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판단을 하고 이제 본문을 읽는 거를 저는 추천해드려요. 이렇게 목적 없이 그냥 본문을 쭉 읽을 바에는 목적이 있게 어떤 부분을 읽고 본문을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보기 내용을 다 체크할 필요는 없어요. 문제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만 생각하고 보세요. 약간 여유가 생긴다면은 틀린 문제 찾거나 맞는 문제 찾을 때 뭔가 보기를 체크하신다든지 그거는 이제 나름의 스킬이 쌓이신 이후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번째가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시는 데 있어서 작은 내용 있잖아요. 뭔가 별표가 들어간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참고, 레퍼런스나 아니면은 이메일에 골뱅이 뒤에 있는 회사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to가 누구고 from이 누구고 회사 이름이 어떻게 되고 그러한 고유 명사나 작은 부분 세세하게나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되게 간혹 가다가 토익 공부를 하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한 작은 부분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연계형 지문에서는 꼭 그 별표나 특정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무조건 읽는 습관을 기르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마킹하는 연습을 하세요. 평소에 공부하실 때는 분명히 마킹을 안 하시겠죠. 그 마킹하는 시간도 정말 많이 걸리거든요. LC 같은 경우에는 듣는 텀 사이사이에 마킹을 할 수가 있고 듣는 즉시 바로 마킹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RC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마킹을 해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한 번에 다 해야지 하다가 갑자기 시간이 부족하거나 감독관님의 말씀에 따라서 긴장을 하게 돼서 밀릴 수가 있어요. 저는 시험 치다가 한번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진짜 앞이 깜깜해진단 말이에요. 문제 정말 잘 풀어놓고 나중에 마킹 못해서 시험 못 보면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평소에 마킹하는 연습을 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제가 1번 항목에서 시간 제한 두지 말고 이제 문제를 풀으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제 시간을 줄여 나가실 때에는 마킹을 하면서 문제를 푸세요. 그래서 마킹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데 65분이 걸린다 그러면은 정말 시험 치러 가시면은 시간 안에 다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그 시험 책 사시면 마킹 종이 있잖아요. 그거를 많이 복사하셔가지고 마킹을 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진짜 시험 치러 가면은 마킹을 중간중간에 안 하고 문제를 풀다가 나중에 한 번에 마킹 하려고 했다가 시간이 오버되는 거죠. 그러면은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내라고 바로 온단 말이에요. 진짜 그거는 칼이에요. 무조건. 그 어떤 예외도 없기 때문에 마킹을 무조건 하는 습관을 들이고, 그 시간도 시험 시간에 포함되니까 그 시간에 염두를 한 연습을 평소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찍은 영상에 대해서 진짜 제 나름대로의 견해와 그리고 질문 받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서 RC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더 참고하셔서 공부를 하신다면은 아마 시험 치러 가셔서 무리 없이 아마 시험을 보실 거예요. 오늘 내용이 나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정말 진이 빠지고 힘든 나날이 계속 되실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스스로 잘 이겨내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 물 많이 드시고요. 햇빛으로 많이 안 다니시면서 날씨가 더운 만큼 그만큼 많이 지치는 거 당연한 거니까 힘내시고 꼭 토익 고득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